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날이죠. 기본서를 다 받으셨으면은 일단은 첫날이니까 우리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쪽으로 가셔서 뭐 페이지 우리가 이제 교재 컨텐츠 가시게 되면 목차가 있어요. 목차.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앞쪽에 컨텐츠라고 이제 목차가 있죠, 그죠? 여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들어갈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총론에서는 우리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떠요.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어떠한 것이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강론에서는 이제 경제론이 있고 시장론, 우리가 수요 공급 항상 경기가 변하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어떤 거고 또 입지가 또 우리가 봐야 되고, 정책론에다가 좀 발표를 쳐보세요. 정책론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 투자론도 발표를 이건 투자로는 3개 정도 쳐놓으시는데, 부동산 투자도 이제 거의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좀 금융론도 발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면, 금융도 우리가 이제 자금의 융통이라는 부동산에 대한 금융,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크고, 개발 및 관리론은 좀 우리가 출제가 낮고요. 오른쪽 가시면 감정평가론이라는 게 있죠. 여기도 발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오후에 감정평가사 강의라고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간평은 한 6에서 7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출제된다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고, 자, 총론으로 갈게요. 우리가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4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40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라는 게 있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40페이지. 저는 첫날이죠. 그래서 첫날 4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부동산학 총론이에요. 총론 파트.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되는 부분에 이제 발표를 치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출제가 잘 안 돼서 이제 가끔가다 나오는 건 발표 하나 정도 치고요. 그 다음에 한 3, 4년 정도 나오는 건 한 2개 정도 치고, 내년에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은 3개인데, 여기는 발표가 하나짜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학의 의라는 게 있죠. 발표 하나 정도만 정의를 이제 치시게 되면은, 김용진 교수님의 정의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부동산 학. 그래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 김용진 교수에 대한 정의가, 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라 그래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켜서 잘 하자는 거죠. 연구 목적이고요. 연구 목적이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라는 거. 원리는 우리가 체계화된 지식, 과학성을 얘기해서 이론을 얘기하고요. 이론을 얘기하고. 자, 이론만 중요해요. 실무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기술, 자, 응용 기술, 기술성이라는 자체. 이건 실무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론이 중요합니까? 실무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의 학문을 단순하게 부동산학에 적용시키는 단순 수수과학이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부동산에 맞게끔 하는 응용과학이에요. 그럼 순수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응용이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이제 복합 개념으로 본다 그래요. 복합 개념 논리. 그래서 복합 개념의 논리라는 것은 우리가 3가지를 봐요. 그래서 법률적인, 그다음에 경제적인, 기술적 학문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자체적으로 이제 활동인 주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우리가 개발을 해서, 자, 이거를 팔려고 그래요. 그럼 계약서를 쓰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약서상에 대한 거를 이행 못하게 되면 소송에 들어가겠죠. 그럼 개인과 개인 관계는 우리 법률 쪽에서 이 법이 민법 아시죠? 민법이 사법이에요. 그 다음에 왜 용도 제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국가가 어떻습니까? 개인한테 용도 제한을 해요. 국가와 개인 간의 것은 사법이겠어요? 공법이겠어요? 공법이죠. 공법이고. 자, 뭐니 해도 돈이 돼야 되죠. 경제적인 이제 분양가를 설정하는 거죠. 그 분양가를 설정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경제학이라든지 마케팅 같은 팔아먹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영학 같은 학문이 들어오고요. 기술적인 학문은 우리가 눈에 보여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강의가 끝나고 저쪽에 있는 건물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토목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건축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와요. 그래서 얘는 기술적인 거는 눈에 보이니까 유형이라고 하고요. 유형이라고 하고, 자, 저게 얼마짜리인지나 근저당 설정이 얼마가 되는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무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단순 수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죠. 그래서 펜을 들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양가로 1번에 가시면 부동산 활동에 능률화라는 단어가 있죠. 연구 목적이고 원리는 이론이고 박스에 보시면 기술은 실무입니다.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단순 수소과학을 했어요. 종합 응용과학을 했어요. 종합 응용과학이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만 잡아놓으세요. 잡아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학문적 성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른쪽에 2번에 학문적 성격이라는 게 있나요? 자, 제가 아까 단순과학이었어요? 종합과학이었어요? 종합과학이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순수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응용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응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에다가 배표를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학자들이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학이에요. 그래서 경험에서 나왔죠. 추상적입니까? 경험입니까? 경험. 그럼 3번에 가시면 경험과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추상적이 맞아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 맞아요. 경험과학이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사회과학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부동산 자체가 그 화산이나 폭발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현상이고 우리가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자, 부동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대상 물건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연과학이 맞아요, 사회과학이 맞아요. 사회과학이 맞고 그다음에 법적인 게 맞기 때문에 규범하는 규범과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단순 순수 자 할게요. 이제 처음 하시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이제 칠판에서 할 테니까 보세요. 단순 순수예요, 종합 응용이에요. 응용이고 추상적이에요, 구체적 경험이에요. 경험이죠.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입니까? 종합 응용입니까? 응용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연구 목적하고 접근 방법이 있는데 43페이지로 가시면은 밑에 가시면 맨 밑에 중점식 접근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분산식 있는데 여기는 저희 출제가 안 되니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제 말씀대로 넘기시면 종합식 접근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쳐보세요. 자, 아까 제가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세 가지의 복합 개념으로 체크했죠? 복합 개념으로 가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에 우리가 밑에 가시면은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통일적으로 정착시키게 크게 기여한 것은 그냥이다, 종합식이다. 종합식이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5페이지로 가시면은 45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아까 부동산만 연구해요. 인간도 연구를 해요. 그럼 먼저 중개 활동할 때 어느 지역의 현상을 먼저 몰라야 돼요. 현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알고 중개 활동을 하죠. 그래서 현상과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쓰레기가 벌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현상이라고 하고요. 자, 미아원 아저씨가 이걸 죽게 되면 활동을 하죠. 그래서 현상과 활동인데 아까 자연 현상은 부동산 현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현상이라면 아까 자연과학이었어요. 우리 부동산은 사회과학이었어요. 부동산만 연구합니까? 인간도 연구를 합니까? 그럼 자연 현상은 현상에 들어가지 않죠. 근데 부동산 활동이라는 자체는 인간이 주체예요. 부동산을 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활동이다. 두 가지만 있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맨 밑에 자 45페이지 가시면 연구 대상이라는 게 있나요? 맨 위에 찾으셨습니까? 보면 어때요? 부동산학은 거기 보시면은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건데 무생물로서의 부동산 연구 대상이 될 수 없고 유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다. 그래서 아까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인간과도 관련되니까 자연현상은 현상이 부동산 연구가 아니라 두 가지 다르간다. 그럼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 활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의에 밑줄 쳐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습니까? 인간이 주체입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체가 없겠어요? 주체가 있겠어요? 있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주체가 활동의 주체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사적 주체는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공적은 공공 부분이라고 돼 있죠. 합치는 것은 이제 제3사태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넘겨봅니다. 넘기시면은 부동산 활동의 부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아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공공이 하면 정부가 하는 거고 민간이 하면 사적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를 따시게 되면 그럽니까? 협회가 있습니까? 협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부 사적 전문협회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어디다 동그라미 별표 치시냐면 사적 부분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사적은 분별 부동산 활동 중 사적 부문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박스. 이 박스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거든요. 3번 정도 별표를 치시는데 자 표준산업 분류에서 만약에 임대사업을 내게 되면 업종과 업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이건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업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딱 3번 나왔어요. 그럼 대분류는 크게 보자는 게 부동산업이고요. 자, 중분류는 우리가 중간에 보는 거고 소분류는 작게 보는 거죠. 그러면 중분류에 보시게 되면은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밑에 중분류에 보시면 임대업, 공급업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임대업에 임자 동그라미시고 공급업에 공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관련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죠. 서비스업에 서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따보세요. 임공서. 그럼 3가지가 있죠, 그죠? 다시요. 따보세요. 임공서. 임이 뭐죠? 임대업, 공급업,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소분류예요, 중분류예요. 중분류. 그럼 다시 작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작게 가게 되면 우리가 임대 공급업을 임대업이라는 자체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개발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임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개자 동그라미 치시고 임대업, 개발업, 공급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3가지예요. 따라서 임개공. 그럼 3가지로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학은 우리 그 중개사는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어디 들어간다? 서비스업. 주택관리사라고 들어보셨죠?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자체가 여기 들어가고 관리업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지금 밑에 박스는 보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중개라는 단어가 있죠? 중개. 자, 이게 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중개하고 자문이라는 걸 넣어놓으세요. 중개. 자문이 빠졌어요. 자문업과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그래서 우리가 중개라는 게 들어가고 자문이 튀어들어갔고 평가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좀 전에 요거는 중분류였어요? 소분류였어요? 소분류죠. 그러니까 세분류로 간다면 얘나 주거만 있는 게 아니라 비주거도 있고 거기 보시면 기타라는 게 있죠. 주거는 아파트를 얘기하고 이건 사무용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근데 관리는 주거 기타만 있고요. 자, 우리가 주거랑 비주거만 있지 기타는 안 들어가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세부적으로 간다면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은 우리가 중개 및 대리업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들어갔냐면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있죠. 박스를 쳐보세요. 요게 우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라는 게 새로 들어갔어요. 새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업이라는 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업이라는 게 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자, 칠판을 보세요. 중분류는 따보세요. 임공서. 자, 이건 소분류예요, 중분류예요. 중분류고 소분류는 임대업의 개발 공급업을 따라 나누죠. 그다음에 이건 서비스업은 관리업, 중개업, 자문업, 평가업인데 자, 여기는 주거, 비주거, 기타가 있는데 여긴 기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처음 하시기는 암기하기 힘든데 그래도 조금 한번 해보세요. 세 번 정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중개 대리업이 있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 들어갔다 그랬죠. 평가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분류하고 소분류랑 바꿔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자문업이 들어갔으며 자, 여기서 보세요. 금융업이라는 게 여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투자업이라는 게 없죠. 그죠? 투자업이 없고 컨설팅업도 들어간다. 컨설팅업도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딱 세 번 나왔어요. 중분류하고 소분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렇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같다 다르다? 다르고 여기 투자나 금융업, 컨설팅업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관리업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우리가 뭐가 나왔었냐면 기출문제에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여기에 눈을 뜨고 찾아봐도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이건 부동산업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세 번 출제가 됐다. 그렇게 염두에 잡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다음에 오른쪽 현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현상이라는 자체는 자 지금 47페이지 메뉴에 가시면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현상은 그냥 인간의 삶에 영위하는 터전으로서 부동산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법칙성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죠? 얘는 이제 출제 빈도가 낮고 맨 밑에 가시면 부동산의 연구 분야라는 게 있죠. 이것도 이제 이론이 있고 실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3, 4월 달에 가서 하시고 1, 2월 달에 그냥 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점프를 해보시면 페이지 4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9페이지로 가시면은 아예 그냥 4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9페이지 가시면은 양가로 2번에 부동산학의 이념이라는 단어가 밑에 49페이지 2번에 부동산학의 이념에 부동산학의 이념이라는 게 있죠. 맨 밑에 보시면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이념이에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념은 땅이 한정됐기 때문에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이용을 잘하자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사적 주체가 강조되고 민간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돌아가도 있는 사람이 못 먹으니까 분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배를 하자는 것은 우리가 효율성이 아니라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자, 그래서 이건 공 쪽에 들어가요. 자, 이건 민간 부분이에요? 공공 부분이에요? 공공이죠. 그럼 우리가 가볼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 민간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형평성이다, 효율성이다. 효율성이죠. 근데 이제 조화롭게 가야 되는 게 법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합법성의 테두리 안에서 가자고 나왔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갈게요. 그럼 지금 맨 밑에 가시면 효율성 보고 계셔요? 찾았습니까? 효율성은 그냥입니까? 이용입니까? 밑에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는 단어 있죠? 민간문에서 강조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형평성으로 가볼게요. 형평성은 키포인트가 아까 제가 이용이었어요, 분배였어요. 배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부동산학의 지도의맘에 박스 보시면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게 있죠. 합법성 있게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가시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우리가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그냥입니까? 원칙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들어볼게요.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이에요. 일반 원칙은 자, 앞자만 따서 우리가
능, 안, 경, 공이라고 하는데 자, 능률성 있게 주어진 시간에 빨리빨리 하고 안정성은 거래 사고를 막고요.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자, 부동산은 특정 주체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공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능률성과 안정성이 상호 견제 관계인데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금매라는 것은 조금 비싸게 나옵니까? 싸게 나옵니까? 경매 물건이 싸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만약에 10억이 만약에 7억으로 나왔다. 그럼 빨리빨리 사야 되는 게 능률성이에요. 너무 빨리 사게 되면 그냥입니까? 거래 사고가 나타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 사고가 나타나서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어요. 서로 상충관계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부동산 활동을 그냥 시켜요, 능률화 시켜요. 그러니까 능률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럼 능률화하게 되면 내가 소유한다 그러면은 자 길동역 사거리는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여기다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잘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 활동할 때는 거래 질서를 지켜야겠죠, 그죠? 이렇게 거래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게 요거는 능률성에 들어가요, 안정성에 들어가요. 능률성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51페이지에 능률성의 원칙 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능률성이라고 얘기했죠. 그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어떻습니까? 소유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건 채용의 원칙이고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안정성에 들어가요, 능률성에 들어가요. 능률성에 들어가죠. 안정성이라고 나왔었거든요. 맨 밑에 가시면 안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안정성은 거래사고라는 단어가 있죠. 복합 개념을 세 가지를 갖다 있다. 그래서 보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아까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제가 아까 능률성과 안정성은 그냥입니까? 상호 견제입니까? 능률성, 안정성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딪히죠. 그 다음에 경제성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자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공정성은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동영상을 듣는 분도 여기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아요. 이쪽 파트는 낮아요. 낮기 때문에 가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를 직접 보는 게 좋은데 10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2페이지로 가면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드리는 건 그런데 자 10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1번 문제에 부동산에 관한 틀린 거 4번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보시면 순수과학이라고 돼 있나요? 두 번째 찾으셨습니까? 제가 순수과학이 맞아요? 응용과학이 맞아요? 응용과학이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단순 순수예요? 종합 응용이에요? 응용이고 그 다음에 절 보세요. 추상적입니까? 경험입니까? 자연과학이요? 사회과학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순수해야 돼요? 응용해야 돼요? 응용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법이에요? 부동산 학문이에요? 학문이다 보니까 용어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추상적이다, 경험이다.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번을 보시면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보시면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아까 소유활동의 채용의 원칙은 안정성이 들어갑니까? 능률성이 들어갑니까? 능률성, 안정성이 아니죠. 그것만 좀 체크하세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04페이지 가시면은 5번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리업 분류체계 또는 세부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얘기해 주세요. 사업시설 유지관리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죠. 그죠? 대답을 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밑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관리는 아까 주거용만 있어요? 비주거용도 있어요. 주거용이 아파트고 비주거가 사무용 건물이거든요. 근데 사업시설 유지관리라는 건 거의 없죠. 체크하셨습니까?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전역반 분들은, 104페이지.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인원이 좀 많이 좀 없으시고, 전역반 분들 없어서 그러니까 힘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화이팅 하시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빨리빨리 가세요.
아시겠죠? 소수정예로 그냥 가외하는 식으로 갈게요. 오케이?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빨리 탁탁탁 찍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마지막 페이지 4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2페이지로 가시면 자, 밑에 가시면 42페이지 대표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밑에서 두 번째,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는 민간 부분에서는 아까 형평성이었어요? 효율성이었어요? 효율성이죠.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 갈게요. 자, 여기는요, 거의 내가 얘기할게. 여기 거의 희박해. 나온다면은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갈게요. 자, 볼게요. 이론만 중요해요? 실무도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과학성과 기술성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순수과학이었어요? 응용과학이었어요? 추상적이에요? 경험이에요?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 아까 소유활동의 채용원칙과 거래질서에 대한 것은 안정성이었어요? 능률성이었어요? 능률성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사업시설 유지관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건 무슨 부분이죠? 민간 부분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아까 같이 그냥 보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만 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별표 3개짜리가 넘겨보세요. 빨리빨리 넘기시면 내가 찍어줄게. 넘기시면 54페이지에 55페이지 가시면 55페이지 가시면은 이번에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별표 3개 치세요. 여기 나옵니다. 시험지 99%입니다. 99%.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책이 잘 쓰셨어요. 참 잘 쓰셨는데 이제 일단은 5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9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학적 개념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맨 밑에 가시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기술적은 아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인간 눈에 비친다고 돼 있죠? 그럼 요거는 유형적 측면이에요. 무슨 적 측면이다? 근데 경제는 가격이고요. 법률은 제도적이죠? 그럼 얘는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 눈엔 보이진 않죠?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체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갑니다. 그냥 첫날이니까 제가 입문과정이 없어요. 저녁 강의는. 그래서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자분이 남자를 선택할 때 법경기를 본다는 것은 기술적은 그냥입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죠? 외모 같은 거. 그럼 제 외모가 지금 보이세요? 외모. 제 외모. 제 외모가 안 좋아요? 좋아요. 얘기를 안 하네. 그죠? 좋다고 좀 하세요. 좋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눈에 보여요. 그죠? 근데 내가 돈이 많을까? 돈이 적을까? 물론 옛날부터 부티난다는 얘기 들었는데 돈은 없어요. 그죠?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법적으로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띄워봐야 알겠죠? 이해 가셨나? 그럼 기술적은 그냥이야 눈에 보여. 이건 안 보이죠? 그래서 따라서 법경기. 기술적은 그냥입니까? 유형입니까? 이건 무형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별표 3개 치라 그랬죠? 이건 이제 90%인데, 자 보세요. 좀 안타까운 게 이 저자분이 책은 잘 쓰셨는데 경제적 개념은 해놨는데 기술적 개념이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자, 갑니다. 자, 볼게요. 자,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부동산의 개념을 봤을 때 복합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개념 부동산. 부동산학 관점에서 복합. 따라서 개념이 복합돼 있다. 우리가 토지 아시죠? 토지도 그냥입니까? 부동산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법경기로서 따져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빠졌기 때문에 필기를 좀 해보세요. 기술적이 빠졌어요. 기술적. 그래서 기술적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자, 토지는 그냥입니까? 자연이죠. 그죠? 그럼 자연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어디다 놓냐면 58페이지로 가시면 맨 위에 보시면 58페이지에 경제적 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거기 위에다가 기술적 개념이라고 넣어주시고 제가 4개를 적을 테니 4개의 지문을 넣어놓으세요. 자,
그럼 우리가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간도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고 자연, 그다음에 환경, 위치 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죠. 따라서 공간, 자연, 환경, 위치라는 걸 거기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집어넣으셨어요? 그럼 요 네 가지는 그냥입니까? 다 기술적입니까? 기술적으로서 유형적인 측면이에요. 물리적인 측면. 적어 놓으셨나요? 근데 밑에 보시면 경제적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예요. 기역서부터 상도까지 5가지가 있죠. 요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은 사놓게 되면 자산 가치가 크죠. 그럼 자산이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을 사면 땅값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자본 증식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생산 요소하고 소비재를 묶어보세요. 생산 요소하고 소비재. 묶으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하려면 그럽니까? 토지가 필요합니까? 그죠? 따라서 생산 요소. 생산 요소로서 얘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동 자본이 들어가요. 그럼 토지도 그냥입니까? 하나의 생산 요소입니까?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재가 들어간 거죠. 그런가요? 근데 토지를 그냥요 소비할 수도 있어요. 소비할 수도 있죠. 그러면 밑에 토지는 생산 요소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하죠. 내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답하면 상품이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이 5가지는 그냥입니까? 다 경제적이 들어갑니까? 경제적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경제활동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생산재로 사용했죠. 그럼 이거를 내다 팔아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소비하시죠. 그냥요 돈을 줘요. 이 돈이거든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어서 오지선다예요. 몇지선다다? 5가지 중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럼 5가지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요게 단어가 5가지가 있죠. 여기서 아닌 걸 이걸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와 얘를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고요. 그다음에 법률 쪽이라는 것은 자, 아직은 페이지를 찾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법에 우리가 민법 조항 제99조 제1항에 우리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것은 자,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입니까? 민법에 나와 있습니까? 민법에 나와 있죠. 갈게요. 자, 여러분 힘을 가지세요. 이건 그냥이요 인간 눈에 비쳐요. 그러면 자연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 기술적입니까? 자, 자산은 그냥입니까? 돈 되는 겁니까? 그냥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법률 쪽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따 보게 되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은 좁게 보는 부동산은 민법까지만 얘기하는데 광의는 좁게 볼까요? 광의는 좀 넓게 볼까요? 넓게 보죠.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 이 협의에 대한 민법도 포함시키고요. 민법에 대한 이 개념도 포함시키고 협의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자, 지금 학개론에서 이게 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다 보니까 동사는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볼펜은 동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한다는 건 남한테 알린다는 거예요. 점유로 하지만 부동산은 점유로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기록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권리를 이전시키죠. 그러면 공시의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움직이니까 자동차는 동산으로 봐야 되죠. 근데 점유를 하면 문제가 생기죠.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등록증이 나옵니까? 그럼 등록 수단을 갖추게 되면 부동산에 준하여 의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별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무슨 법에 나와 있다? 그걸 잘 갈게요. 자, 갈게요. 페이지 55페이지로 가볼게요. 55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보시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그럼 협의는 넓게 봐요? 좁게 봐요? 좁게 보죠.
그럼 민법상만 나와 있죠.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만 얘기를 해요. 민법상만. 따라서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넘겨볼게요. 광의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57페이지로 가시면요. 힘을 내시고 광의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광의는 좁게 봐요? 넓게 봐요? 협의하고 중부동산을 합쳤죠. 협의부동산이 민법이고 중부동산이 개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더 넓힌 거죠. 그렇죠? 그럼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자동차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아니에요. 근데 중부동산으로서 등기 등록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자는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동산과 일체된 부동산의 집단, 공장재산은 공장재산의 집단이에요. 자, 공장은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건물도 있죠. 강업재단, 이런 것 같은 공장 및 강업재단법, 자동차 같은 게 있는데 밑에 해설을 보세요. 해설을 보시면은 맨 밑에 갑니다. 자, 기역에 보시면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선박은 20톤 이상 선박 등기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갖추게 되면은 부동산의 준하에 포함한다는 거죠. 공장재단은 공장재산의 집단으로서 우리가 공장자산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마치게 되면 한 개 취급한다는 거고, 강업재단 마찬가지고 어업권은 수산업법이에요. 나중에 임목도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객체가 되면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부동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체크하셨죠? 중부동산은 민법에 나와 있어요? 다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개별법에 나와 있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갈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기술적은 그냥이에요? 눈에 보여요? 그럼 아까 공간, 자연, 환경, 위치라는 게 있었죠?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이 수익과 관련되는 거죠. 돈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산, 자본, 재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이죠. 법률적은 그냥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협의는 어느 법만 나와 있죠? 광의는 민법이에요? 하나씩 개별법도 포함돼요? 포함되죠. 따라서 선박 등기법.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개별법도 포함시키자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의에 들어가지만 의제중부동산은 개별법이기 때문에 협의 들어갑니까? 광의에만 들어갑니까? 광의에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57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자동차도 그냥이에요? 중부동산이에요. 그럼 자동차도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할 수 없겠을까요? 설정할 수 있을까요? 있죠. 간평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개 대상이 범위 될 수 있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처음 하시기 때문에 자, 이게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은 몇 번을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자, 교재로 가시면은 자, 10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04페이지로 가시면은 가셨습니까? 가시게 되면은 거기 6번 문제 하나가 있죠? 밑에 6번 찾으셨어요? 104페이지 6번. 찾으셨습니까? 틀린 거를 보시면 3번. 기술적 개념은 아까 생산 요소 자산을 묶어보세요. 자, 이거 두 가지는 그냥입니까? 아까 경제적이었습니까? 공간 자연이 기술적이죠? 밑에 해설을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기본 소유 없는데 해설에 넣어놨더라고요. 기술적 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맨 밑에 해설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있어요? 불러봐.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은 기술적이죠. 근데 생산 요소와 자산 같은 건 그냥 있어요. 경제적이었어요. 경제적이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좀 우리가 암기기법으로 가냐면 제가 이제 소위 야매라고 하거든요. 야매는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야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정식적으로 하면 집에 가면 생각이 안 나요. 야매로 간다면 경제적은 시옷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따라서 자산. 따라하세요. 따라서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죠. 근데 이제 야매는 예외도 있어요. 자본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얘기하거든요. 자산에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얘기하세요. 생산 요소와 자산은 경제적이죠. 대답해요. 왜 그렇죠?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아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학문 나왔어요? 자격증 따러 왔어요?
그럼 빨리빨리 맞히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렇게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딱 두 가지만 하고 이제 좀 쉬었다 가는데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우리가 그 6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0페이지 가시면 60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찾으셨습니까? 복합개념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우리가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따라해봐요. 개념이 복합돼 있다. 따라서 법경기. 좀 세 가지가 법경기가 다 들어갔죠? 유형무형의 측면에서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개념이 복합된 개념으로 세 가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그냥 복합 부동산이에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복합 부동산에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이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도 개념이 없으시죠? 자, 그럼 여기 개념이 빠져요. 그 뭐냐면 나중에 토지와 건물은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습니까? 민법에서 별도 등기를 해요. 법적으로는 다른 부동산을 보거든요. 근데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보는 게 복합부동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거래 활동할 때 보통 토지만 거래돼요? 건물도 거래돼요? 평가할 때 같이 가죠? 그래서 활동상의 개념으로 복합부동산을 잡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복합 개념은 따라서 개념이 복합돼 있다.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로 보는 거고 복합부동산은 이 부동산 활동 측면에서 토지와 건물을 결합된 거로 보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힘을 내시고 잘 보세요. 자, 부동산은 따라서 개념이 복합돼 있다. 따라서 법경기 유형 무형이죠.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아까 경제적은 그냥이야 시옷이 들어가야 돼.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도 자산이 들어가죠. 하세요. 환경은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합격하실 거예요. 그 23회 때 출제가 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민법에 나와 있는 건 그냥입니까? 협의입니까? 광의는 그냥이에요? 개별법도 포함시켜요. 그러면 중부동산은 그냥입니까? 협의에 들어갑니까? 광의에만 들어갑니까? 광의만 들어간다는 거죠. 좀 잘 따라오고 계셔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이에요? 개념이 없어요. 그럼 복합 개념이 아니죠. 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활동상의 개념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따가 별도 등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기출문제에서는 독립된 객체라는 것은 따로 봐요. 근데 우리가 활동할 때는 그냥입니까? 하나로 봅니까? 활동상의 개념이 복합부동산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대빵 잘 나와요.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쉬는 시간은 예습하실 분은 없겠지만 쉬었다 가겠는데,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5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5페이지로 가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친절한 학개론. 55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럼 밑에 가시면 쭉 가다가, 니은번에 보시면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있나? 요거 별표 3개 씹십시오. 3개. 학문대 몇 개짜리야 이거 별표? 3개. 정착물 찾으셨죠, 그죠? 아까 토지 및 그냥이에요. 그 정착물이에요. 그 토지에 정착된 거를 부동산으로 간주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정착물이나 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랑 사개론에서 말하는 정착물에 대한 구분 기준이 우리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아시겠죠? 그럼 간 김에 갈게요. 어차피 끊기면 안 되니까. 자, 별표 3개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게요. 갑니다. 지금 오늘 제 첫 시간인가요? 지금 민법은 했나요? 아니, 오늘이 지금 첫 시간이에요? 아니, 과목 중에서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뭐 했죠? 민법 공법 했어. 무슨 과목인지도 몰라요? 민법 공법 했죠, 그죠? 했죠. 문법까지 했죠. 그러니까 민법은 지금 한 바퀴 다 돌아야 되는데 아직 안 돌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볼게요. 자, 토지 정착물을 얘기해요. 민법상은. 그래서 제가 정착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토지에 부착돼서 막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럼 이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토지에 짱 박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정착물을 민법에서는 얘기를 해요. 토지 정착물. 그래서 지금 제 분위기상에는 아직 민법도 한 바퀴 안 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게요. 토지 정착물은 민법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거래 시 같이 가느냐 아니면 토지의 일부냐 아니면 토지와 다른 거로 보냐. 제가 아까 토지와 건물은 별도 등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건물은 다른 부동산으로 봐요. 그래서 건물을 별도 등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그럼 담장과 축대는 토지가 거래될 때 따라가요.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갈게요. 그래서 요 다른 걸로 보는 것은 따라해봐요. 독립정착물. 그러면 그냥 있어요. 토지와 독립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걸로 보는 거죠. 독립정착물로 보고. 자, 요거는 토지의 일부니까 토지가 소유권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같이 가요. 이거 따라서 종속정착물 이렇게 나누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대해서 아직 다 안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간다? 아까 이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지금 정착물 보고 계셔요?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일시적이 맞아요? 지속적이 맞아요? 이동할 수 있는 없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회 경제적 독립적 물건으로 인정되는 건물과 건물이라는 게 있죠. 토지의 일부로 보는 교량이나 돌담, 담장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밑줄 쳐보세요. 판잣집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판잣집은 붙어 있다가 나중에 조만간 철거할 거거든요. 이건 동산에 들어갑니다. 뭐에 들어간다? 컨테이너 박스. 가식 중에 수목이라는 게 있죠. 이 가짜가 거짓 가짜. 이 가식적인 놈아.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묘목 같은 걸 이제 임시로 어떻습니까? 심어 놓는 거예요. 본식하기 전에. 다 동산이죠. 토지와 건물 충분히 부착되어 있지 않는 기계 같은 경우는 정착물로 볼 수 없다는 건 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단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토지의 독립물과 종속정착물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얘기해 보세요. 건물은 그냥입니까? 독립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등기를 해요. 건물은. 따라보세요. 명인 방법. 따라보세요. 명백히 인식. 자, 우리 나무에다가 표철에다가 홍길동 거 이렇게 해서 갖추면 수목이 집단도 독립된 거래 개체가 된다고 우리 민법에서 배우십니다. 나중에 열심히 배우세요. 대답해 주세요. 근데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그래서 종속물이에요. 교량, 터널, 담장. 국어라는 거는 그냥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거 공시법 시간에 28가지 지목의 작은 도랑이거든요. 소규모 수로부지, 토지의 종속정착물 얘가 나왔어요. 그럼 국어는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이해 가셨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이제 B만 보시면 돼요. B, 별표 쳐보세요. B에다가. 자,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옛날에 나왔었는데 과실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실은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과실. 자, 그러면은 자, 나무나 산딸기, 달에 여러 해 나는 단연생 식물은 경작을 요하지 않고 그냥 산에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봐봐.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토지를 계약하면 자, 이건 경작을 요하지 않는 그냥입니까? 산에 나는 겁니까? 뽑으면 치사하죠. 정착물로 간주해서 그냥 넘어가요. 일부러 갑니다. 근데 따라해보세요. 경작 수확물. 그러면 경작 수확물은 나중에 그냥입니까? 수확을 합니까? 재배해서 분리하죠. 수확을 해버리니까. 자, 이건 어떻습니까? 나중에 어떨까? 벼, 보리, 옥수수는 이건 뽑는다고 치사하지 않죠. 그럼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동산으로 가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셔요? 중요해 이거. 토지 정착되어 있으며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른 생식물은 정착물로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따라보세요. 경작 수확물. 자, 이건 그냥이에요. 동산이에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매매 개체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아주 잘 따라오고 계셔요. 감동할 만큼. 그 다음에 넘기시면 체크 플러스로 가볼게요. 가셨어요? 자,
여기서도 다 하지 마세요. 다 하지 마시고 동상 듣는 분들도 그냥 저를 믿으세요. 강의 20년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찍어주는 것만 하세요. 지금은 그냥 했어요. 민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 부동산 정착물이 우리 학개론에서 배우는 학문적인 접근이에요. 개론에서. 그럼 부동산은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에 정착되어 있던 건축 설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에 있는 건물로서 영어로 픽처라고 해요. 픽처. 픽처는 우리나라 용어예요? 외국 용어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영어니까. 우리나라가 민법이 아니죠. 그래서 영미법상이에요. 영미법상이라는 것은 영국과 미국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건축 설비. 건축 설비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철근 아시죠? 철근. 철근 몰라요? 철근? 알아요? 철근이 원래 원자재는 동산이잖아요. 네 벽 안에 그냥입니까?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 부실까? 의심하시면 들어가 있죠. 그럼 그냥입니까? 고정돼 있습니까? 픽스 고정된 거예요. 고정된 물건이니까 이 여기서부터 분리가 안 되죠. 그럼 철근도 정착물로 간주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배우세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게 구분 기준이 우리가 부착 방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부착 방법. 손상에 대한 여부인데, 자, 여러분들 저기 뒤에 있는 벽시계는 저거 뛴다고 해서 손상을 안 주죠. 그럼 그냥 동선을 봐요. 근데 벽난로를 부시면 손상을 주죠. 그래서 물리적인 손상을 봅니다. 물리적인 손상. 근데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옆에 있는 벽시계나 이 형광등은 그냥입니까? 제거는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제거가 안 돼요? 제거는 돼요. 되는데 기능적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벽시계 같은 경우는 기능 효용으로 봤을 때 건물에 어떻게 영향을 안 주죠.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안 주니까 이건 그냥 동산으로 간주하자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형광등은 지금 띄게 되면 그냥입니까? 강의를 못 합니까? 한번 띄워볼까? 못 하죠. 그럼 그냥입니까? 기능적 손상이 옵니까? 그럼 그거 정착물로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요건 손실을 주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정착물입니까? 정착물로 간주하자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 뭐가 나왔었냐면 건물주는 그냥입니까? 임대인입니까? 임대인이죠. 관계가 나왔었어요. 건물주는 어떻게 됩니까? 지가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로 간주하는데 임차인의 정착물은 보통 임대차 계약을 끝나면 철거해야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정착물은 동산에 들어가요. 뭐에 들어간다? 동산.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제가 하라는 것만 해. 하라는 거야. 거기 픽처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용어야? 외국 용어야? 어떻게 알았어? 영미법상이에요. 건축 설비를 얘기합니다. 그럼 밑에 가시면 양가로 1번에다 별표. 물건의 부착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답해봐요. 그러면은 봐봐요. 우리가 저 벽시계나 요 형광등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 제거는 합니까? 하죠. 그렇죠? 그 부착되어 있는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건 동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인데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기능적으로 건물의 효용을 제한해 준다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형광등은 이걸 띄면 그냥입니까? 강의를 못 합니까? 그 효용에 대해서 제한된 아주 그 물건은 동산으로 간주되지 않고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다음 밑에 가시면은 내가 찍어주는 것만 해. 4번에 거래 당사자 있어요? 아까 제가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었어요? 동산이었어요? 자, 우리가 임차인이 제거할 수 있는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물 임대인 설치한 거는 정착물로 간주하지만 어떻습니까? 임차인 설치한 거는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갈게요. 저 보세요. 토지 및 그냥 정착물이에요? 그 정착물이에요? 그럼 토지의 동산이라도 부착되면 정착물로 보죠. 근데 이동하면 돼야 안 돼요? 짱박혀 있어야겠죠? 그럼 일시적이다, 계속적이다. 그럼 거래 시 다른 걸로 간주될 수 있고 일부로 간주될 수 있죠. 그러면 건물은 그냥입니까? 다른 부동산으로 봅니까? 그러면 그냥이에요? 독립정착물이에요. 근데 담장이나 축대는 그냥입니까? 토지의 일부입니까? 토지 소유권 내용이 포함돼서 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민법입니까?
리법이죠. 맞아요. 이 픽처는 우리나라 용어야, 외국 용어야. 우리나라야, 외국이야. 외국 건축 설비도 정착물로 봐요. 그렇죠? 그러면 자, 갈게요. 짜증내지 마시고. 자, 이 형광등 한번 보세요. 좀 봐봐요. 보고 있어요? 그 얘는 원래는 전파사에서는 동사였잖아요. 그냥 있어요? 부착돼 있어요. 시계도 보세요. 부착돼 있죠? 그럼 둘 다 그냥입니까? 제거는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런가요? 근데 벽시계는 그 띈다고 해서 그냥입니까? 기능 손실이 없습니까? 뭐로 보죠? 동선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럴까? 이거 띄워버리면 그냥 집에 가야 돼. 손실이 오죠? 그럼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보세요. 남자랑 여자랑 헤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집에 가면 그냥이야 자꾸 생각이 와. 생각이 오죠. 그럼 그냥이야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프죠. 그럼 그냥 이제 들러붙어야 돼. 경착물이죠. 괜히 하나 보다. 씨.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럼 띄워버렸죠.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임대인 정착물은 그냥이에요. 부동산 정착물이에요. 근데 임차인 정착물은 띄워갈 거죠. 그러면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에 간주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할게. 임대인 정착물은 그냥입니까? 부동산 정착물에 들어갑니까? 근데 임차인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에요. 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대와 차이차이죠. 그렇죠? 그죠? 야매를 원하세요? 따라서 차는 동산이다. 연구한 거야. 따라서 차는 동산이다. 그럼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아까 자연과실 같은 경우는 경작을 요해요? 요하지 않아요? 그럼 토지의 일부에 들어갔죠. 그럼 정착물로 간주해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경작 수확물은 그냥입니까? 수확을 합니까? 떼어버렸죠. 그럼 그냥이다 동산이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우리가 왜 북한의 세뇌 교육 아시죠?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께 돼요. 토지 및 그냥이요. 그 정착물이에요. 그럼 그냥이세요. 우리가 토지에 부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시적이다, 계속적이다. 계속적이죠. 얘기하세요. 그럼 민법에서는 그냥이요. 토지 정착물만 얘기를 해요. 토지 정착물이죠. 그렇죠? 그럼 토지에 다른 부동산을 보는 건물은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를 합니까? 그럼 토지에 그냥이요. 독립돼 있어요. 따로 보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담장이나 축대는 그냥입니까? 이건 종속돼 있습니까? 토지의 내용에 소유권이 포함돼서 따라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나무나 다전생식물은 경작을 요하지 않죠. 그냥입니까? 그냥 산에 나는 겁니까? 그럼 뽑으면 치사하니까 정착물로 간주해서 따라가는 거죠. 근데 경작 수확물은 그냥이요. 수확을 해요. 그럼 분리시키죠. 그럼 동산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저 벽시계나 저 형광등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 제거됩니까? 그 물리적 손상만 보는 게 아니라 기능적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형광등은 그냥입니까? 효용에 손실이 있습니까? 동산입니까? 부동산 정착물입니까? 벽시계는 손실이 있어요? 손실이 없어요?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동영상 보세요. 다음에 차는 동산이다. 그러면 임차인 정착물은 뭐다? 동산에 들어가죠. 임대인은 정착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이것만 하세요.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아까 요거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라는 게 있죠. 자, 어떻습니까? 따라서 명인 방법. 표차를 써서 명인 방법을 구매한 수목도 독립된 거로 민법에서 배우세요. 임목도 그냥입니까? 보존 등기를 합니까? 그것도 이제 들어간다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민법을 좀 하시면 그때 또 더 세부적으로 갈게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거의 시험 문제가 100% 아니다 99% 나와요. 그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넘기셔서 61페이지로 가시면 자 61페이지 가시면 그 대표 예제 문제 하나 있죠. 61페이지. 61페이지. 그 대표 예제 문제 하나가 있어요. 61페이지. 찾았습니까? 61페이지. 61페이지의 대표 예제. 61페이지. 찾았습니까? 이거 못 풀면 안 쉬어. 아까 시옷 들어가는 거 기억나지? 풀어봐. 그럼 시옷에 안 들어가는 거 찾아봐. 자본은 자산에 들어가잖아. 그죠? 깜짝아. 어떻게 알았어? 시옷이 없죠? 환경은 경제적이야? 기술적이야? 기술적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학문이 그냥입니까? 부동산 학입니까? 학문이다 보니까 이 강의를 잘못하게 되면 빠져들어가요. 학교에 온 거에 갇혀. 근데 우리는 그냥이요.
오지선다로 맞히면 돼요. 맞히면 되죠. 화이팅. 다시 갈게요. 환경은 경제적이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렇게 좀 쉬었다가 갈게요.